가자. 가자! 네! 어이, 내 광산 TQ다. 나 SQ다. 그래. 임마네 동생인데 너희들이 우르르 몰려가 두들이 팼다며. 독가 팬 건 아니고. 야 짱구야, 니 안 맞았나?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한 대 맞았다는데. 장난하나? 어이, 장난 같나? 전마저 내 친구인데 나도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겠다. 통화하다가 네 동생이 내 친구한테 욕했단다 이거. 나이도 우리보다 어린데 네 같으면 안 받겠나? 아 그래갖고 임마 이거 하나 잡으려고 이래 마에 왔나? 어? 안 쪽팔리나? 그러고 솔직히 말해갖고 니도 선배도 아닌데 멋 같으면 욕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이가? 어이 친구, 동생하고 간다 할래? 짱 간다 됐나? 예 형님. 어이 됐고. 동생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이 뭐. 끄지라 이 씨발로마. 가자. 가자. 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약 0.5%, 0.7% 정도의 상당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CPI가 발표하고 나서 살짝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장이 시작하고 나서 또 갑자기 끝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개미 털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요. 이런 패턴은 보통 코스닥 개잡주에서 나오는 패턴인데 전 세계에 돈이 물리는 미국 주식에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죠. 개미를, 익절하는 개미를 다 털어버리고 그대로 그냥 또 올려버리네요. 아직은 상승폭이 조금 더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7시가 넘어가는 현재 나스닥 선물은 0.05%의 강보합세로 프리장을 시작하고 있네요. 하지만 의미 없죠. 오늘의 장은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의 장은 횡보를 하겠지만 어쨌든 크게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뭐 예보와 동일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MOM 지난달 대비해서 11월달 0.1%가 올랐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307로 조금 올랐죠. 이거에 약간 시장이 혹시 여기가 산 정상의 끝은 아닌가, 이제 내리막인가 라는 판단에 장 초반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지수는 약간의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상승 이유를. 왜 올랐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상승장은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오르는 겁니다. 그게 상승장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잠시 후인 10시 30분에 PPI,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게 됩니다. 예보는 이전보다 상당히 줄은 예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전보다 적게 나오면 좋은 건데 예보가 너무 낮아요 지금. 예측치가 너무 낮다는 거죠. 시장은 예측치 대비 결과도 시장에 반영하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래 CPI와 PPI는 약간 동일한 흐름으로 가는데 예측치를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한 건지 너무 낮게 산정해버렸네요. 이게 약간 오늘의 변수 같습니다. 하지만 PPI조차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새벽 4시 금리 결정 매우 중요하죠. 패드와치는
약 98.2%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90%만 넘어도 뭐 확정이라고 보고요. 98%니까 뭐 무조건 동결이죠, 이거는. 그래서 금리 결정조차도 오늘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장은 4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장이 끝날 때쯤 돼서 장이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FOMC 기자회견. 과연 또 우리 파월 형님이 어떤 개소리를 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저는 매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너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식이 미친 듯이 쭉 오른다고 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22년 그리고 23년 너무나 어렵게 파월 형님의 개소리로 잡아놓은 이 물가가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은 물가가 다시 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로 우리 파월 형님은 오늘도 아주 매파적인 개소리를 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저도 모르죠. 제가 그걸 알면은 전 재산을 집을 팔아서라도 몰빵을 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공포의 매수를 한 덕에 이미 엄청난 수익권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여기서 더 환호를 보여준다면 또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환호해라. 나는 또 매도한다.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68. 아니 이렇게 주식이 오르고 있는데 왜 아직도 68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네요. 솔직히 이제는 다 모르겠어요. 왜 공포지수 시계를 안 갈아가지고 공포지수가 계속 멈춰 있는지. 체감은 75 이상인데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왜 시계가 안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NN 여러분 빨리 시계 약을 갈아서 공포지수 시계를 돌려주세요. 공포지수가 68에서 변동이 없었고 70을 돌파하지 못했기에 기존에 보유 중인 물량은 모두 그대로 홀딩하였으며 오늘 밤에도 오늘 밤 장중이라도 70을 돌파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보유 물량의 비중 10%를 분할 매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중 10% 분할 매도죠. 그리고 올해 TQ의 연봉을 보면은 종가 기준 173%입니다. 그리고 저는 182.3%고요. 여전히 TQ를 이기고 있죠. 하지만 저는 최근 어느 정도 비중을 매도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다소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롱이 70% 이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TQ가 더 오른다고 하면은 TQ의 수익률을 따라잡힐 것 같습니다. 뭐 따라잡혀도 괜찮으니까 더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덴콜 옵션 체크하겠습니다. 푸덴콜 옵션도 멈춰있네요. 0.79 아직은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닝님 시저스 정규군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네요. 커피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커피를 그대로 원샷을 때리고 잠을 좀 더 줄이고 차트 분석에 매진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올해 8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약 4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수익이 빵원입니다. 0원이요. 근데 이 유튜브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10분 내외지만 만드는 데는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호응도 해주시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수익은 빵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 커피 후원을 해주시거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의 UDT 회원님들과 단체 실시간 채팅방에서 주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약 2종목의 단타를 성공하면서 체면 지뢰를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UDT 화이팅!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화질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저항선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뭐죠? 긴장해야 될 상황이죠. 오늘 금리도 발표하고 파월의 개소리도 예정돼 있고요. 지금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이 빨간 선 밑으로 마감만 해주면은 긴장을 다시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라오고 있는 11선, 파란색 11선을 지지하면서 빨간색 저항선까지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식에는 굉장한 악재입니다. 오늘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마음의 준비요? 조정을 쳐맞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국제 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유가가 오르면은 주식에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유가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하방 지지선까지 살짝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죠. 어쨌든 현재 유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나 좋은 흐름입니다. 유가가 내려야 주식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트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해줬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도 닿을랑 말랑 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직 저는 제가 계획한 테슬라 물량의 10%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죠. 분할 매수니까요. 아주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은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볼린저 밴드가 넓어질 때 방향을 결정한다. 여기도 그렇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질 때 횡보하면서 힘을 응축하다가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면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이때는 밑으로 방향을 결정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의 상승으로 방향을 결정했고요. 하지만 다시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 이제는 곧 있으면은 테슬라의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리는 김에 살짝 더 내려주고 더 내려준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이쯤에서 다시 넓히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지만 평단을 내리면서 수량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 더 좋은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평단을 내리면서 수량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반등 시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할 매수는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급등한다고 몰빵해서 2% 먹고 좋아하고 다시 내일 급락해서 2% 손절하고 그러면은 어차피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라니까요. 미국 주식으로는 웬만해서는 단타를 치지 마세요. TQQ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TQ는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올해 최고점을 갱신했습니다. QQQ가 나스닥 1배 레버리지 QQQ가 올해 최고점을 갱신했으니까 당연히 뭐 TQ도 갱신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일단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여기도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며칠 더 올랐다가 하락을 맞이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있고 운이 좋다고 하면 며칠 더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또한 RSI도 70을 오늘 돌파하였고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속슬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속슬은 올해 최고점을 넘기진 못했네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속슬도 넘겨야죠. 그래야 속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RSI는 이미 72나 되고요. 볼린저 밴드 완전히 상단 위에 있습니다. 이제는 속슬이나 TQ나 당장 오늘이 고점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오늘은 조정이 나오면 저는 조정을 쳐맞겠습니다. 불즈 황제 돌아왔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숏의 일봉 보조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속스 S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고 어제 그냥 끝나버렸고 오늘도 닿지도 않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QQQ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닿지도 않고 내리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하락세입니다. 완전히 숏을 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스토캐스틱도 과매도권에 드디어 진입했고요. LMACD도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SQQQ도 전환 예정이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숏을 웬만해서는 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숏을 타더라도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승장에서 숏을 타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또는 굉장한 실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숏을 타지 마세요. SQQQ는 일단 키움전사 순매수 상황에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속스 S가 1등인데 SQQQ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네요. 아무래도 너무 과도하게 내렸다라는 판단에 키움전사님들은 숏을 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내려도 숏은 단타로만 온리 단타로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순매수 현황은 일간 집계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SQ가 1등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개미가 많이 몰리는 곳에는 월가 형님들이 돈을 주지 않거든요. 코인으로 넘어가서 코인의 공포지수는 65로 상당히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드의 끝자락까지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면은 중앙 이평선을 또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죠. 상승 추세가 아직도 이어지고는 있으나 자꾸만 이 중앙 이평선을 터치한다는 것은 언젠간 한번 깰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이라고 저점 줍줍 찬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제 영상에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는 있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 여기서 거의 다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의 비중은 갖고 있긴 하나 그것은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마음에 갖고 있는 거지 비중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계속 이평선을 터치하다 보면은 언젠간 한번 깨버린다. 이더리움 오늘 깨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그어드린 강한 물량이 들어온 이 지지선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더리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야수의 심장을 발휘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수의 심장을 잘 발휘해서 여기서 산들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살 시기는 여기죠. 여기, 늦어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많이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더리움 또한 상당히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더리움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물량은 조금 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좀 많이 아쉽네요. 제가 그려드린 이 검정색 선 오늘 한번 깨고 일단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또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일부 물량을 여기서 한번 던지고 여기서 한번 던졌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물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던질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를 때마다 매도하는 겁니다.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 안전마진을 위해서 오를 때마다 내일 또 오를 것 같지만 그래도 일부 비중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한 번에 모든 물량을 고점에 올 매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투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투자하거나 집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건물과 집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쭉 갖고 가는 것이고 주식과 코인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죠.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롱런 할 수 있게끔 투자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방 매수, 한방 고점 매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성공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반드시 습관화 시키십시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이 있는 듯하다. 워렌 버핏.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쉽잖아요. 왜 한방 매수, 한방 매도를 하려고 합니까? 쉬운 일을 왜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성을 발휘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괜히 또 금리 인상 파월 발언을 보신다고 밤새지 마시고 오늘 밤에 많이 오르면은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고 가십시오. 저도 공포지수가 70이 넘어가려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또는 70이 넘지 않더라도 오늘 밤에 또 많이 오른다고 하면 비중 10%를 추가적으로 또 매도할 예정입니다. 길게 봅시다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